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그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숨이 차네요. 네,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영국에서 폭동이 반이민 폭동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국 북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벨파스트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난민이 칼부림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이 유포가 됐다고요. 네, 그 다음부터 이 지역에서 구구 세력이 이제 모여가지고 반이민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냐면은 6월 8일에 엊그저께라고 한다고요. 월요일 밤 10시쯤에 이 북 아일랜드에 있는 벨파스트라고 한 곳에서 어떤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남성이 다른 남성 위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칼로 막 이제 그었다고 합니다. 칼로 흉기를 이제 난동을 이렇게 또 부려가지고 밑에는 남성을 막 찌르고 베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영상을 찍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의자 같은 거 던지고 뭐 막대기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쳐가지고 다행히도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사망을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제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이 영상이 이렇게 또 퍼지다 보니까 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구구 세력들이 죄다 나와가지고 폭동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피해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0대 남성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이름은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얼굴에 막 칼이 베고 뭐 목에 상처가 있고 뭐 등에 상처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이렇게 또 입은 다음에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칼에 이제 그어져가지고 실명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야, 진짜 끔찍한 사건이기는 사건이죠. 어쨌든 간에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보면은 가해자는 30세라고 한다고 하고요. 30대라고 하고 그리고 수단 출신의 난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하디 알로디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수단 출신의 난민 자격을 이제 받았다고요. 2023년도에 영국에 이제 입국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난민 지위를 이제 인정을 이렇게 또 받았다. 그리고 2028년도까지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를 할 권한을 가진 그런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이제 체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오늘 수요일에 법원에 이제 출두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한 바로는 테러는 없는 것 같고 테러 정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단독 범행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영국에 있는 구구 세력들이 이거 봐라 우리들이 불법 체류자들 이제 받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다 길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폭력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제라고요. 어제 화요일에 벨파스트 동네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시내버스가 불이 타고 뭐 차량들이 막 불이 타고 방화가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민들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진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는데 쓰레기통 같은 거 불태워가지고 뭐 바리케이드 만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난민들 뭐 불체자들을 이제 색출을 이렇게 또 해내려고 구구 세력들이 막 집집마다 막 들어왔다고요. 그 난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나 봐요. 거기를 불을 지르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자 가족들이 대피를 하는 등 좀 이제 난리가 이렇게 또 났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동네가 폭동 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들이 이제 마비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대중교통들이 중단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고 정부 기관들이 조기 퇴근을 이렇게 또 하는 등 어제 좀 이제 난리가 좀 크게 이렇게 또 났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동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온라인 성동이 이렇게 또 있었다 라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구구 선동가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뭐 자신의 SNS 서비스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침략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영국에 침략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한다. 우리 시민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머리로 나와가지고 시위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폭력 사태까지 이렇게 또 바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도 시위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구구 세력이 그를 공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시위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위 장소 같은 것들 그런 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공유를 이렇게 또 하면서 영국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도록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도왔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강력 사건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강력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온라인에서는 허위 정보 같은 것들 이렇게 또 가짜 정보 같은 것들 돌아다니면서 반이민 폭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도 뭐 사우스포스트 뭐 댄스 교실 사건도 그때도 뭐 반이민 폭동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2025년도에 알리메나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반이민 폭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지금 이 영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반이민 정서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비난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벨파스트 폭동 사태를 선동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비판을 부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갈등의 원인은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정부의 무통제 대량 이민 정책 때문이다라고 반박을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불체자들을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이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영국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것이다라고 또 이제 구구적인 그런 반박을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일어난 폭동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영국의 정치권이 썩었어. 이 영국의 정치권이 너무나 왼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또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서구 국가들은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개혁당 그 후보의 글을 리트윗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리트윗을 이렇게 또 하면서 exactly라고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는 동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구구 세력들을 계속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열받을 만 하긴 해요. 수단의 난민이 영국에서 막 칼부림을 막 부리면서 어떤 남자 위에 올라가서 막 칼을 막 찌르고 그런다고 하면은 당연히 열받지 않을까. 이것도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폭동은 정당화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폭동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 영국 정부에서는 온라인 검열 같은 것들을 그 법을 지금 개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법 폭력 같은 것들, 선동 같은 것들,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를 지금 상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다음 주에 이제 개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법을 지금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총리 스타머 있지 않습니까? 스타머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폭동은 전혀 정당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규탄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상에서 분열을 조장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폭동이 일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박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이 벨파스트 법원에서는 만약에 또 다른 이러한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잡아 들여가지고 이 콩밥을 먹게 될 것이다. 실형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피해자들의 가족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지만, 그런데 이 비극이 사람들을 분열을 시키거나 적대감을 이제 키우는데 사용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영국에 있는 이민자들은 사회에 이제 가치 있는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진정 좀 해달라라고 피해자의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진짜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게 다 이민자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영국에서도 이 불법 이민자, 뭐 이민자들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로 많이 막 이민도 가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보다 좋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또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좀 부작용도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문화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가 이렇게 또 다른데 또 이제 다른 문화에서 이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1세대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도 이렇게 또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모든 이민자들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이민자들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구구 세력들은 그렇게 프레이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분명히 폭력 사건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 골고루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프레이밍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민자들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구구 세력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구구 세력들의 말이 또 안 맞는 것도 아니야. 이게 또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좀 이제 평화로운 그런 날들이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반이민 그런 정서가 이렇게 더 퍼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좀 이제 강력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도 계속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한국을 보면은 좀 더 단일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좀 더 심한 것 같아.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좀 이제 복잡한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는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CBS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화요일에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던 아파치 헬기가 격추를 당해가지고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추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추락을 한 다음에 이제 조종사 2명은 추락을 사망을 하지 않고, 정말 다행히도 이제 바로 이제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 역사상 최초로 해상 드론으로 구조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딴 것이 아니라 해상 드론, 아마 배 같은 거 아닐까요? 배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무인 드론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조종사 2명을 구조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직접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순찰을 돌고 있었던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를 격추를 시켰다라고 하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파치 헬기가 어떻게 격추가 되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란이 굉장히 많은 드론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샤헤드 드론이 아파치 헬기를 격추를 시킨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종사 2명이 이 바다에 이렇게 또 떠 있다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떠 있다가 미군의 이제 무인 로봇 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상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군 역사상 최초로 드론을 이용을 한 이 구조 작업이 이렇게 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야, 이제는 이제 로봇 같은 것들이 이제 가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나중에는 이제 사람도 이제 안 가서 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특히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군대에서 많이 이제 이용을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전쟁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들이밀어가지고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에서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진짜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들이 로봇랑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좀
진짜 터미네이터 같은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되지도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공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바로 이제 리텔리에이트 보복 공격을 했다고 해요. 미군에서 보복 공격을 이렇게 했는데, 어제도 이란을 타격을 했는데 오늘도 매우 강력하게 very hard로 타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습을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하고 이란이랑 평화 협상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 이 협상을 계속 이제 오래 이렇게 또 끌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좀 더 이제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실질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작동을 하는 딜, 합의에 빨리 서명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군사력은 벌써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이란은 말만 많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비난까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놀렸다라는 그런 소리. 놀렸는데 그런데 아파치 헬기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24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란의 드론으로 아파치 헬기가 떨어진 게 맞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어제는 이제 미군이 바로 이제 리텔리에이트 공격, 이제 보복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통신이랑 그리고 이제 레이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민간 물 저장고를 공격을 했다. 그 인프라를 이제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란이 아파치 헬기를 격추를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미군이 다시 보복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휴전 이게 무효화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위기설도 이렇게 또 돌았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이란을 보면은 휴전이라고 말만 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계속 미사일 주고받고 있는데 이게 휴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평화협정 타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휴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군에서는 민간 물 저장 탱크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마을 10개 정도, 한 주민들 한 2만여 명 정도가 식수가 바로 이렇게 또 끊겨버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이거는 이 전쟁 범죄이다, 월 크라임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면서 이 이란의 주민들이 2만여 명 정도가 갑자기 물이 이렇게 끊겨버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국제 인도주의법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제네바 협약, 그리고 2004년도 베를린 규칙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국제법상 식수 시설, 담수화 플랜트,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민간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가지고 군사 표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금지다. 이런 곳을 공격한 것은 절대 금지다라고 그런 이제 국제 인도주의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미군에서는 물 저장 탱크를 공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쟁 범죄이다라고 이제 이란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도 지금 휴전이 이게 휴전이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서로 지금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까지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어제도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다우존스는 1.2% 정도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S&P 500도 1%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나스닥은 1.4% 정도 이제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내려가는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기술주들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이런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반도체 ETF가 10%가 폭락을 한 뒤로도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나 기술주들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얼마 동안에 계속 해가지고 AI 열풍이 이렇게 또 불지 않았습니까? 그 열풍이 좀 이제 숨고르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뭐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스페이스X IPO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현금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기술주들이 좀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스페이스X가 주식 상장을 하자마자 첫날에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입이 너무나 많이 돼 있어가지고 스페이스X는 이 IPO 첫날에는 무조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꼬꾸라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페이스X를 이렇게 또 보면은 퍼가 지금 너무나 거의 뭐 100이지 않습니까? 100배에다가 계속 적자 회사이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회사는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이런 뭐 기술 기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래에 베팅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테슬라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미래에 베팅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뭐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미래가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 때문에도 주식의 기술주들이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로지스틱스 있지 않습니까? 뭐 배달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아마존만 이렇게 도맡아서 이렇게 또 하냐, 아마존 그 물품들만 이렇게 또 도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물류 네트워크를 일반 기업들한테도 개방을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로지스틱스 그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올드 도미니언 이런 이제 주식들이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올드 도미니언은 6%가 지금 빠지고 있다고 하고요. 세이아라고 하는 것도 뭐 5%가 이렇게 또 빠지는 등 기존에 있었던 화물 물성 업체들이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샤크 닌자에 대한 이제 좋은 그런 뉴스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뷰티나 이제 가전 부분에서 가파른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샤크 닌자가 딱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중 확대 의견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고, 오버웨이스로 이제 내놓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150달러로 이제 제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또 이제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CPI 지수가 나왔는데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왔다 라고 합니다. 지난 5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대비를 해가지고 4.2%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3년 만에 최고치이다 라고 해요. 지난 4월달에는 3.8%, 여기서 더 올라가지고 4.2% 상승폭이 지금 커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란과의 전쟁,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미국 3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야,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가 미친 듯이 내려갈 것이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정반대로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요번 달에 케빈 워시가 이제 주도를 하는 FOMC 회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올라간 상태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지금 올려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될는지, 금리가 어떻게 될는지 이게 진짜 불투명하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고 있는 그 3대 요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바로 이란의 전쟁이다 라고 합니다.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호르무즈 협의에 이렇게 또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유가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연료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항공 요금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휘발유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다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는 뭐 140, 150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AI 붐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AI 인프라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갖다 끌어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전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이제 다 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뭐 공장 같은 거 전기로 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를 함으로 해가지고 물가를 이렇게 또 끌어올렸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법원에서는 관세를 돌려줘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관세를 돌려주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한 6분의 1밖에 돌려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가 지켜보겠다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도 계속해가지고 관세를 다른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붙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 정책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다 안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물가를 낮추겠다 우리들이 돈을 미친 듯이 벌 것이다 얘기를 그렇게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의 경제는 지금 폭망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고 있다. 아니 분명히 저번 바이든 대통령 그 정부 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낮춰놨었던 그 인플레이션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세 요인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주택이나 차량 수요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좀 이제 낮추고 있다라고. 지금도 높은데 만약에 집 가격이 계속 오르고 렌트비가 오르고 이 차량 가격들이 만약에 올랐다고 하면은 아마 더 미친 듯이 올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계속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I love the inflation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이 3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다 라고 이제 발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란이랑과의 전쟁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물가는 바로 잡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너 인플레이션 이렇게 물가 올려놓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내려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사랑을 한대. 이거 좀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오벌 오피스 그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면서 기자들이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지금 수치가 완전히 훌륭해. 인플레이션 완전히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 섞인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면은 금방 내려갈 것이다. 이 인플레이션, 이 물가는 금방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려고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란을 더 공격을 하겠다. 아니 전쟁을 끝내면은 물가가 내려간다는데 이란을 지금 더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제도 공격을 하고 오늘도 더 강력하게 공격을 하겠다. very hard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안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미군에서는 이란 선박 22척을 파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 것이랑 행동이랑 달라. 근데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이란이랑 미국이랑 더 막 주고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아파치 헬기 떨어지고 있고 더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조만간 전쟁 끝나. 그럼 물가 내려갈 거야. 유가도 내려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말하고 행동이랑 다르고 지금 결과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믿고 있어.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미국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 이 어포더빌리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오는 이제 선거에 있어가지고 공화당한테는 이제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연히 중간 선거 때 이 물가를 잡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미국 시민들이 다른 쪽을 이제 뽑아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중간선거 좀 잘 좀 치러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스페이스 X 그 IPO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페이스 X가 오는 금요일에 IPO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두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스페이스 X 사도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이스 X 주식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제 IPO를 이제 진행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원래 일반적인 IPO는 개인 투자자 배정 비율이 대략 한 5%에서 1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스페이스 X는 이례적이게도 최대 30%대까지 할당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스페이스 X 주식의 한 30% 정도를 일반 투자자들이 살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찰스 슈왑, 피델리티, 뭐 로빈후드, 소파이, 뭐 이트레이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청약에 참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일반 투자자들이 스페이스 X 주식을 아마 어마무시하게 많이 살 것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과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 과일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IPO를 하자마자 많이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하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오르기는 오르는데 언제 급락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거기에다가 일반 투자자들 중에서 단타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부채 그리고 어마무시한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이 스페이스 X 자체가 우주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XAI도 인수를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X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이렇게도 하면서 투자 금액이 미친 듯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페이스 X의 부채가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매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적자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다. 우선 이제 부채는 291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손실, 적자도 매년 엄청나다. 작년에만 49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을 이렇게 됐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만 43억 달러의 적자를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적자가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은 이게 다 투자금으로 날아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날아가기는 날아가는데 나중에 흑자로 변환이 된다고 하면은 뭐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지금 막대한 부채 그리고 적자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PO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혼자서 82% 이상의 절대적인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힘을 하나도 못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만 믿고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를 이사회에서 해고를 할 수도 없다. 82%나 일론 머스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기는 있지만 주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이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굉장히 많이 하입이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주식들이 이제 풀릴 것이기 때문에 30%나 지금 풀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우선은 어마무시하게 주식을 이렇게 또 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페이스 X 주식 사실 건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굉장히 조금 한 $1,000 정도 그냥 조금 사지 않을까. 좀 위험 요소가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재정 지원 법안 그것에 지금 사인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뭐 계속해가지고 아이스 그리고 CBP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 법안이 계속 지연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지연을 이렇게 또 시켰죠. 왜냐하면 이 아이스들이 너무 막 난리를 이렇게 또 치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도 쓰고 다니고 있고 명찰도 차고 있지도 않고 시민 단속을 이렇게도 하면서 미국 시민들을 막 사살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스들한테 마스크 벗고 집안을 수색을 할 때는 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야 되고 명찰을 차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가 되는 것을 저지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에서는 이 합법적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우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버젯 리컨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상원에서 필요한 그 표수가 60표가 아니라 과반수만 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법안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과반수 넘게 공화당의 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원도 지금 뭐 공화당이 과반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 2표 차이로 과반수를 이렇게 또 넘어가지고 가결이 이렇게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를 뛰어넘어서 대통령한테까지 이렇게 또 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법에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아이스 그리고 CBP에 결국에는 이제 돈이 예산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아이스들이 더 강력하게 불체자들을 단속을 이제 앞으로 이제 할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산안이 트럼프 대통령 하기까지 딱 있다고 하고요. 3년 동안 돌릴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한다고요. 700억 달러 예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또 미국에서 불체자 단속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좀 오른쪽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이제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이 하원 감독위원회에 이제 비공개 청문회 자진 출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군요. 왜 출석을 이렇게 또 했냐면은 그 제프리 앱스테인 있지 않습니까? 제프리 앱스테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증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시작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앱스테인을 어떻게 알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2011년도에 무슨 자선 활동하는 거기에 갔다가 앱스테인을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부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대화를 이렇게 또 나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앱스테인에 관해서 그런 뭐 법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런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만큼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만남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나는 후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 빌 게이츠는 이 앱스테인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 게이츠는 앱스테인의 사유지, 뭐 목장, 플로리다 자택 이런 것들을 간 적이 없다라고 선을 이렇게 또 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앱스테인에 관련이 돼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B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후보로 그 프라이머리 이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공화당의 스티븐 힐튼이 후보자로 이렇게 또 올라왔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후보자는 누군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민주당의 하비에르라고 하는 사람이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 보건장관 출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라이머리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2명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오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선거 때 이제 맞붙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티븐 힐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이 공화당 후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영국 출신이고, 그리고 전에는 폭스 뉴스의 호스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비르라고 하는 민주당 후보는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이렇게 또 맡은 바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 보건장관 출신이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공화당 후보인 스티븐이 만약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5년 만에 탄생을 하는 공화당 주지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놀드 숄츠제네거가 이제 공화당 후보로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민주당이 있다가 이번에 또 공화당 후보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이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또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노숙자 문제도 이제 크고, 그리고 범죄율 같은 것들도 이제 높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런 거를 잘 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LGBTQ 이런 것들도 좀 그런 피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렇게 또 밀고 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 싫어가지고 공화당을 이제 뽑아주는 그런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얼마 전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캘리포니아 투표를 한 지가 아직 뭐 4일,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 게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계속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기를 쳤다고 하면은 공화당 후보가 나오겠냐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구라를 굉장히 잘 치는 그런 대통령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